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그 임팩트 보고서를 계속 분석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참 충격적인 내용도 많고 배울 점들이 많았는데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하기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보단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왜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런 게 중요하냐. ESG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게 생각외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어제 이어서 생각할 게 이면에 더 많고, 그리고 해외에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한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중국이 좀 배타적이죠. 이제 서구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건데, 그쵸, 뭐, 그런 면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IMF에 대한 불신, 옛날 그런 IMF를 맞았을 때, 그게 맞는 해법이었냐, 맞다, 틀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IMF가 경고한 거라든지, 이런 ESG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좀 이해해 보면은 충분히 그런 기준과 조언을 들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ESG가 왜 생겼냐면은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위험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부상으로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그 회사가 뭐 석탄을 판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래의 배터리, 지금 테슬라의 그 임팩트 리포트 보면 이제 코발트 얘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콩고의 어떤 채굴하는 데에 좀 에티컬한 문제,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너무 이런 히든 프로블럼, 도저히 이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점수화하거나 이걸 좀 알려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주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서스테이너블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이런 장부라든지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듣도 보도 못한 위험에 노출돼서 회사가 홀라당 날아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왜 이렇게 보고서를 깜짝 놀랐어요. 뒷부분에 재활용부터 해서 너무 상세하고 너무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진짜 공매도 리포트 저리 가랄 정도로 이렇게 쓴 이유를 보니까 ESG 그레이딩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완벽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IMF가 이렇게 워닝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들어볼 만한 그 취지는 충분히 좋다라는 거죠. IMF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요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하나 터진 문제가 거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할 확률이 높겠죠.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선진국들도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런 문제를 관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라는 취지에서 그걸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하는 게 우리나라 사정은 얼마나 잘한다고라고 이렇게 국뽕에 젖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히 들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 취지를 이해한다라면요. 그리고 테슬라가 다시 한번 왜 이렇게 ESG 이번 임팩트 리포트가 너무 상세하고 이건 찐이다, 진짜 이 회사는 장난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너무 받았거든요. 특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리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얘네들은 서플라이 쇼리지를 진짜 단연컨대 다른 어떤 회사,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안 맞겠다라는 게 확연히 이번 보고서로 드러나서 얘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ESG 레이팅에 문제가 있다라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도 답을 달았죠. 그래서 그거를 완벽히 비판하고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리포트는 장난이 아니더라. 읽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가지 더. 대학 랭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이 이런 거에 참 배타적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 랭킹을 매기는 여러 가지 랭킹 저널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학 평가가 어떤지. 그게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 취지를 알면은 꽤 생각보다 맞아 들어가는 게 꽤 많다라는 점.
특히 미국에서 한국 대학을 바라보는 것들은 맞을 확률이, 그 현재 학생들 수준은 거의 정확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대학원은 이미 옛날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인도까지 하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오지 않으면, 한때 한국은 미국에서 유학생 넘버원을 꽤 오랜 기간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랭킹이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꽤 주축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진들이나 학교가,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는 불안불안하지 않을까요? 야, 많은 학생들을 해외에서 수급하지 않으면 미국 대학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의 수준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체적으로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는 게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지식 없이 모든 학생들을 다 받으면은 현실상 그걸 다 평가해가지고 원하는 학생을 추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대학에 대한 점수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학생들 수급 때문에 궁금해서 저 대학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어서, 특히 미국에서 아시아 국가들 대학 평가가 꽤 깐깐하게,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이익에도 학생 수급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의외로 해외 대학 평가가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기사 타이틀 제가 갖고 온 얘는 미국에서 뭐 US 뉴스가 워낙 업데이트가 자주 돼서 잘 쓰이긴 하는데 문제 많다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로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취지를 좀 생각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필요한 정보만 들으면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FSD 베타에 대한 ESG도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스코어가 91점에서 100점이면 밀리언 마일당 이제 사고율이 얼마인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얼마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참 테슬라가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차량 보조 시스템을 진보시키는 데다가 더 놀라운 점은 지금 레귤레토리, 그러니까 국가에서 테스트하는 것보다 자기들 플릿으로 사고 데이터들을 미리 분석해서 차가 이미 미리 대응을 하죠. 테슬라는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각각 표들이 왜 중요하냐면 현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이런 정도로 피해보면, 차를 마지막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찰나의 순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 임팩트의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시간의 임팩트는 유닛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간 조금만 늘리기만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그 데미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가 대응하게끔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그럼 덜 데미지가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차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절약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ESG에 입각해서 이런 것도 분석해서 쓴다라는 게, 지구상에 지금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런 걸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린 맨날 로봇택시만 기대했지 그거를 현재 ESG에 접목해서 돈으로까지 당장 벌어들이게 하는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진짜 놀라웠고요. 뭐 오토파일럿 인게이지 되면 이렇게 사고율이 적다라든지 NCAP이라든지 IIHS에서 뭐 적다라는 거 뭐 이미 제가 과거에 얘기를 했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좋고, 이건 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왜냐면 해제했을 때도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인게이지 됐을 때는 뭐 하이웨이에서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이걸 무기로 보험을 더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효율을 증대해서, 우린 돈만 생각했는데 ESG적인 입각에서도 이게 자원의 절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재미나게 읽었던 거는 에어백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제조사에서 설명해주는 회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무형의 어떤 거를 퀄티파이를 못하니까, 실질화를 못하니까, 그 스코어화 하질 못하니까 설명을 고객들한테 못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테슬라는 그거를 데이터로 바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줍니다. 에어백이 왜 중요하냐면 에어백이 언제는 터지고 언제는 안 터지죠. 이건 테슬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제 거의 다 터집니다. 그걸 다 이제 얘기하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 보면 에어백 문제들 한국에서도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아니 터져야 될 때 안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를 개떡같이 만들었다고 막 욕을 하는데, 테슬라가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특히 스몰 오버랩,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스몰 오버랩이라고 악명 높은 테스트, 이미 저도 여러 번 얘기해서 아주 비스듬하게 차를 치는,
차 그 바퀴 쪽으로 여기 이렇게 막 측면이라든지 정면이 아니라 요 대각으로 살짝 치는 요때 이 아리송송 애매모호하게 딱 들어올 때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센서가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센서에서 좀 떨어지게 되면은, 왜냐면 에어백이 너무 민감하면 쓸데없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걸 적절히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요즘 보니까 스몰 오버랩 같이 애매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센서가 야, 이거 터져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강력한 충격이 왔지만 센서가 그걸 못 읽을 수 있다라는 거를 꽤 찾았습니다. 테슬라가 자기들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배치해도 이게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민감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애매모호하게 들어오면은 센서들이 헷갈려가지고 안 터진다라는 거죠. 그 앞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테슬라가 밝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더라도 센서를 이게 제대로 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지금 카메라들이 있죠. 반응할 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터져야 된다라는 더 나은 방식을 제공한다라는 점. 정말 무적이죠, 진짜. 놀랄 노짜죠. 어느 회사가 이런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왜 내가 사고 났는데 에어백 안 터진 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너무 명확히 해줘서 센서 위치에 따라서 참 진짜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하고, 이제 파이어 리스크 불 안 난다라는 점, 이건 거의 10분의 1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 최근은 더 줄어가고 있죠. 데이터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솔라와 배터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합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디스트리뷰션 할 건지, 지금 보시면 이게 일주일치 그래프거든요. 이만큼 평소에는 솔라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넘쳐나. 근데 이거 밤이면 하나도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메꿔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 이 포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현재 디플로이 된 거는 4GWh 밖에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여기 얘기하는 게 10테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테라면요, 이거 그래프 보고 이러면은 그냥 테슬라가 발전 사업도 다 해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되면은 정말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곡소리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근데 이런 포석을 깔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다 생산하고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프로덕트가 나온다라는 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거기다가 아까 ESG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조금 요즘, 그러니까 솔라 패널까지는 가격이 괜찮은데 배터리까지 껴서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싸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잘 보급이, 그러니까 이런 매스 프로덕션으로 아예 그냥 발전소 끼고 솔라 패널 끼고 하는, 아니면 각 도시에서 응급으로 끼고 있는 거로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개인 레지덴셜로 쓰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번 끊어지면 진짜 난리 나는 큰 피해가 개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밸류를 달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산정했을 시에는 우리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발전 단가만 생각하지, 이게 자연재해로서 지금 매년 이렇게 리포트가, 특히 최근에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밴달리즘, 어택, 사보타지도 있겠죠. 누가 깨부순다든지 전선 끊어버린다든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원자재 상승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비됐을 시에 각각 개인 가정에서 얻는 이익이, 이런 것들을 ESG에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발전 단가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테슬라가 파는 배터리와 솔라 패널 콤비네이션이 앞으로 이런 게 더 증가되면은 충분히 그런 싼 것만, 돈을 내가 언제 회수할 거지만 생각하지 말고 입을 피해까지 고려하면은 지금도 수지 타산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당연히 재활용 및 자기들이 이런 배터리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G를 잘 만족한다라는 건데, 진짜 아예 버려지는 배터리가 없답니다. 이 프로덕션하고 오래 쓰고, 우리는 일단 1차 목표는 배터리는 무조건 오래 쓰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연구용으로 쓰든 뭐든 간에 다시 매뉴팩처링 안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우리는 다
긁어서 리사이클링 할 거라는 거죠. 재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걸 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리사이클 레이시 목표치가 한 92% 정도 되니까 1000kWh를 넣었을 때 921kWh를 리사이클링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리사이클링 하는 양들들, 목표치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야, 이거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들이 장사가 될지. 이거 놀라운 점은 피지컬 세퍼레이션과 블랙맥스 인리치먼트라고 해서 유미코아 같은 회사들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양극재 만드는 벨기에 유명한 그거 그냥 홀라당 태워버리죠. 거기 걔네들 재활용하는 거는. 근데 밑바닥까지 우리는 할 거다. 이런 목표라든지 어떻게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리사이클뿐만 아니라 오디시라든지 회계라든지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놀라웠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진짜 그걸 맞을 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이 정도까지 보고서를 내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고 정말 놀랐는데, 현재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95%를 다이렉틀리, 테슬라가 거의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코발트 경우는 50% 이상, 니켈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서플라이 체인 이슈, 어떤 쇼리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하냐. ESG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는 게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테슬라가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진짜 어느 회사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놀라웠고, 아까 말한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내가 관리 감독을 하고 회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20페이지 넘게 써져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제3세계입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은 어디서 자기들이 코발트를 얻는지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이닝은 어디서 하고 리파이너리는 어디서 하는지 다 적혀 있는데, 옛날 우리 정말 선배님들, 어른분들이 참 대단한 게, 지금이야 쉬운 거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를 남미라든지 오지에 가서 파는 거, 현대기아차의 그게 장점인데, 그게 지금은 좀 쉬워 보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래가 우리가 인터넷에 무슨 주문해서 받는 그런 건요, 아직도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관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뒤에 보면 이게 사진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방문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그 익스트랙션 하는 것들을 직접 가서, 공매도 같죠? 직접 가서 보는, 그 콩고 같은 데도 코발트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여기 보면 다 어디서 내가 코발트는 아직도 어쩔 수 없죠. 콩고인데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냐, 라이프 사이클이 어떠냐, 모든 지금 리파이너리부터 중국에서 대부분 리파이너를 하더라고요. 지금 벨 계약한 것까지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냥 가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고 회계 관리 감독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가보면 우리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5만 가지 단체들을 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이걸 다 관리 감독해서 꾸준히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돌 수 있다라는 거를 다각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는다라는 거죠. 계속 꾸준히 배터리를 계속 꾸준히 생산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지 너희들 그런 모르는 그런 히든 프로블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 온갖 IFC부터 해서 이런 단체들과도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리고 환경 문제라든지 다각도로 에티컬한 문제부터 해서 다 안다. 페어 코발트 얼라이언스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면이지만 실제 이거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점. 그것도 모자라서 5만 가지 평가 기준들이, 그래서 이거는 의존해서,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보니까 약간 좀 구멍이, 그러니까 논란이 될 여지들도 있지만 어쨌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초로 어제 얘기했듯이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를 이쪽 분야에 적용했듯이 테슬라가 선구적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 가면서 최대한 디펜스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SD뿐만 아니라 재활용,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담지 않은 거에 서드 파티들에 대한 이제 재활용 것도 있는데 이 정도로 관리 감독이 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미친 회사라는 점. 앞으로 다가올 이런 기준에 아주 잘 부합하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야 우리 ESG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 그거 잘못된 거다, 아주 상세히,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히든 프로블럼에 대해서 우린 어느 정도 다 대응이 되고, 저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쓴 보고서를 내는 회사를 특히 이 분야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죠 지금 다들. 근데 이렇게 총망라 자동차 생산부터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적인 측면부터 서플라이 체인에 도대체 에너지 생산에 미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참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 트윗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과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한 게, 트위터에 벌써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랑 일하는 게, 다시 한번 전 누누이 얘기하지만, 같이 일하는 게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같이 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갈려 나간다라는 게 쉽진 않은데, 어제 얘기했듯이 주식의 상승의 힘은 투자자들도 기대하는 거지만 그 내부 스탁 옵션 받는 인플로이들도 그 힘에 의거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주식 부양을 위해서 다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 어플리컨트가 늘고 있다는,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트위터에 관심을 갖고, 이게 일론 머스크의 힘이죠.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진심입니다. 특히 이제 정말 일본 문화에 빠지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뭐 없어지고 이런 거는 참 인류의 참 great loss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돈 낱말할 때가 아니죠. 일본이 근데 우리보다 낫지 않나요? 그나마 조금? 진짜 인구 감소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지겹게, 뭐 슈카님도 정말 쿨타임 참여는 얘기할 정도로 지겹게 얘기하는데 진짜 심각하게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위기나 재앙, 지금 금리 인상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큰 문제이지 않을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인구 주는 문제에 대한 입각해서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대입해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